41번 한번 볼 건데, 일단 문제에서 조건은 다 읽어봤다고 하고 요거 좀 키울게. 자, 어차피 우리가 곡면을 다루진 않아. 그래서 빗면이 다 직선인데, 여기 빗면하고 여기 빗면을 좀 비교해보면, 여기 빗면이 조금 더 완만하다, 맞죠? 여기 가파르고. 그러면 빗면의 경사가 완만하다, 가파르다 때문에 뭐가 달라질까? 가속도가 달라질 거야. 오케이, 들었나? 어, 요 카메라만 좀 조심해주고. 자, 빗면의 경사 때문에 완만한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가속도가 달라질 건데, 여기가 가속도가 작고 여기가 가속도가 클 거야. 근데 이제 여기가 가속도가 작은 대신에 얘를 이렇게 같은 높이로 붙여놨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는 보통 그냥 아직 에너지를 뭐 배우지 않아, 알지? 우리 예비 고1이니까 에너지 배웠지. 어. 위치 에너지랑 운동 에너지 배웠잖아. 그러면 어차피 같은 공이야. 이 다른 공이 오는 게 아니고 같은 공이 넘어갔다가 오는 경우니까 얘가 같은 위치 에너지로 복귀하는 거다, 맞지? 같은 높이로. 그러면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랑 여기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다를 이유가 없어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지날 때 속도가 V이면 여기 지날 때 속도도 V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느려지고 어떤 속도는 느려지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느려져서 여기를 지나고 있을 거야. 넘어가야 되니까 얘는 여기 가서 정지하는 게 아니야. 자, 그러면 여기랑 시간이 똑같다는 조건이 줬어. 여기도 T제로 걸렸고 이 구간도 T제로 걸렸고. 그러면 같은 시간이 지났으니까 같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얘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할 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거지. 그러면 이 속력은 그대로 반대편 같은 높이로 가면 똑같아질 거니까 여기가 V-2x면 여기가 V-x V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도 여기 빗면에서도 등가속도 운동하니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시간과 여기 시간이 또 다를 이유가 없다 이거지.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거다. 근데 여기 둘 중에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를 줬어. 2분의 t제로 걸렸다는 조건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구간도 2분의 t제로 걸리는 구간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 그 L1 구간과 L4 구간을 비교할 건데 요 두 구간은 처음 나중 속도의 합이 같다, 맞지? 그러면 평균 속도가 같은 거야. 여기 구간과 여기 구간은 평균적으로 가는 속도가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시간이 얘가 얘보다 2배인 거 확인해서 평균적으로 속도는 같은데 시간이 2배 많이 걸린 구간이니까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보다 몇 배 더 길다. 2배 더 길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얘보다 얘가 2배 더 길고 같은 맥락으로 얘보다 얘가 2배 더 길고. 근데 문제에서 L2랑 L4는 같다라고 했어. 그러면 얘보다 2배 더 긴데 얘랑 같은데 얘보다 얘가 2배 더 길으니까 얘가 얘보다 몇 배 기니 물었으니까 4배 길다. 오케이. 하나만 더 풀어보자. 혹시 또 질문? 34번. 자, 그림과 같이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물체고 어, 길이를 L 구간과 X 구간과 3L 구간 이렇게 줬어요. 일단은 이 문제에서 좀 관건이 여기랑 여기 지날 때 속도를 V로 잘 표현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조건이 뭐가 나왔는지 보니까 A에서 B까지와 C에서 D까지 걸린 시간이 같다 했어요. 자, 첫 번째 구간 AB 구간과 CD 구간이 시간이 같은 구간이라고 줬으니까 이거를 잘 이용해서 여기 속도, 여기를 지날 때 속도와 여기를 지날 때 속도를 V1, V2 주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용을 안 하겠다는 뜻이고 이용을 해서 표현을 한번 해볼 거야. 뭐를 이용하면 되노? 우리 오늘 연습 많이 하더만. 트레이닝 때 보니까. 같은 시간은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 변화량이 똑같다는 걸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속도가 계속 증가하는 모양이니까 여기서 얼마만큼의 속도가 증가한 모습이 얘인데 얘는 얘랑 비교해서 t초 똑같은 시간이니까
얘는 그만큼 속도가 감소한 모습이 거다 이거지. 그러면 그거를 뭐 미지수 x를 둬서 얘를 v 플러스 x로 표현하는 순간 얘는 4v 4v보다 x만큼 아직 작은 상황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는 평균 속도로. 첫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의 길이가 L과 3L인데 걸린 시간은 똑같은 두 구간이네. 그러면 같은 시간 이동 거리가 3배 더 긴 구간이니까 첫 번째 구간과 세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를 비교해 보면 세 번째 구간이 3배 더 빠르다.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처음 나중 더한 게 세 번째가 3배 더 크다. 그래서 처음에는 2v 플러스 x, 세 번째 구간은 둘이 더하면 8v 마이너스 x. 요게 얘보다 3배 더 크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x가 4x가 2v니까 x가 2분의 1v. 그러면 얘가 2분의 3v고 얘가 2분의 7v. 그 마무리는 얘인데 얘 거리 구하면 이제 끝나는 거거든. 얘 거리를 이제 다 구해놨어. 이제 마지막에 뭐 할까 이거지. 뭘로 할까? 보통 거리를 찾을 때 속도와 시간으로 찾을 거면 평균 속도를 구간을 비교할 거야. 평균적으로 몇 배 빠른 얘랑 비교해서 얘보다 몇 배 많이 갔다는 정보를 알면 얘가 L이잖아. 그러면 그 L에 몇 배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그거를 시간과 속도로 갈 거면 평균 속도 비교해주고 시간이 같다는 보장이 없잖아. 시간 비교해주고 평균적으로 2배 빠른데 시간도 3배 많이 갔어. 그러면 6배 간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줄 거면 그렇게 해주고 안 그러면 아예 속도 제곱 변화량을 가든지. 속도 제곱 변화량은 EAS이기 때문에 얘가 항상 이 문제 이런 유형에서는 상수야. 변하지 않으니까 속도 제곱 변화량 B 자체가 무슨 B야? 가속 구간 거리의 B야. 그렇게 해줄 거면 그렇게 해주고 우리 그냥 세 번째 이걸로 갈게. 그러면 V에서 2분의 3V 됐으면 속도 제곱은 얼마나 변한 거니 물어보면 V 제곱에서 4분의 9가 됐으니까 4분의 5V 제곱 증가한 거고 두 번째는 4분의 9에서 4분의 49가 됐으니까 두 번째 증가량은 4분의 40 증가한 거다. 4분의 40. 그래서 속도 제곱 증가량이 8배인 거 보니까 얘는 길이가 8배가 해서 8L 같아요. 질문? 질문 없나? 근데 클리닝 요번에 못 정했다 맞지? 아, 그랬던 것 같다. 오케이. 또? 그럼 나머지 문제는 또 클리닉 때 확인하고 얼른 진도가 우리가 급해서 나가볼게요. 아, 지난 시간에 상대 속도 전에 문제를 좀 풀려다가 못 풀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 여기까지 한 것 같은데? 아이가. 아니면, 말해줘. 어디까지 했어? 여기 할 차례야. 요거 했어?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연직면에서 운동. 일단 대표적으로 그 연직면 하는 순간 위아래 운동이 남았지. 위아래 운동에서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는 힘은 뭐예요? 중력을 반드시 신경을 써야 돼. 우리가 이 물체가 질량 M짜리 물체를 그냥 놓든지 뭐 던지든지 할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무슨 힘을 받는다 이제 mg 힘을 받는다. 이거는 기본에 깔려 있는 거야. 적혀 있지 않아도 항상 고려를 해야 되고 자 중력만 받는다면 이 물체는 무슨 운동한다? 질량이 m인 물체가 거기에 비례해서 mg라는 힘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결과를 뭘로 나누면 질량으로 나누면 뭘 찾을 수 있다 했어? 가속도를 찾을 수 있다 했어. 근데 너무나 쉽게도 질량에 비례하게 어차피 힘을 받으니까 나누면 뭐밖에 안 남아? g밖에 안 남아. 그래서 모든 물체는 질량과 무관하게 가속도 g, 아래 방향으로 가속도 g, 중력 가속도인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이거지.
자, G는 크기가 10이고, 자, 얘가 이제 정지 상태로 가만히 놓아서 하는 운동을 이름을 이렇게 붙여놔요. 자유낙하 운동. 자, 그래서 G라는 등가속도 운동 한다는 얘기는 뭐 별 차이가 없어요. 가보자. 얘가 시간이 t초 지났어. t초 후의 모습. 얘의 속도를 표현해보라 하면 속도는 GT 되고 GT. 그 다음에 얘의 이동 거리 자체가 낙하거리잖아. 낙하거리는 자, 두 번째 공식 그런 것도 막 생각해보고 초기 속도가 0이니까 V0가 없는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두 번째 공식 이동 거리 변이 S는 V0 T항 버리면 되잖아. 초기 속도 없으니까 2분의 1 AT 제곱, 지금은 A가 G인 경우니까 2분의 1 GT 제곱 낙하거리.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바꾸면 T에 대한 정보가 아니고 이 낙하거리를 주는 거지. H로. 낙하거리가 H라면 그때 가지게 되는 속력 V는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 G로 H만큼 가속이 되었을 때, 길이야. 가속이 되었을 때 가지는 속력이 얼마니? 이렇게 묻는 거니까 뭐예요? E, A, S 가속이 되면 속도 제곱이 그만큼 변한다. 근데 초기 속도가 어차피 0이잖아. 맞나? 그러면 나중 속도가 있다면 이 나중 속도의 제곱 자체가 속도 제곱의 변화량이다. 맞죠? 이게 E, A, G, S, H 만큼 가속돼서 생긴 속도 제곱 변화량이다. 그러면 V는 얼마니? 루트 2GH다. 자, 그리고 이 자유낙하나 연직상에서 운동해서 중력받아서 운동할 때 거리에 대해서 물어볼 때 보통 이렇게 많이 물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자. 얘가 정지에서 출발하는 자유낙하 운동이야. 요까지 1초 낙하했어. 그 다음에 추가로 2초 낙하했대. 이 거리랑 이 거리는 몇 대 몇이니? 이렇게 묻는 거야. 요 두 거리는 몇 대 몇일까? 자, 만약에 정지를 기준으로 요거 한번 생각해 보자. 정지를 기준으로 1초 자연낙한 거리와 정지를 기준으로 2초 자연낙한 거리를 비교하면 몇 대 몇이야? 정지에서 출발하면 모든 VT 그래프에서 넓이가 다 삼각형이야. 정지에서 출발하니까. 그러면 정지에서 출발해서 물체가 이렇게 VT 운동을 할 건데 1초 자연낙하 했다는 건 이거야. 1초 정지를. 그 다음 2초 동안 자연낙하 했다는 건 여기서 2초니까 이거야. 이 넓이야. 그러면 1초보다는 2초, 시간이 2배로 많이 자유낙하를 하면 그 거리, 이동 거리는 몇 배? 4배가 된다, 이거 4배가.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1초 주고 이렇게 2초 주면 우리가 1초와 2초를 볼 게 아니라 맨 처음에 뭘 본다? 여기로 출발해서 본다는 게 편하거든. 그러면 이거는 1초 자유낙하 거리고 이거는 몇 초 자유낙하 거리야? 3초 자유낙하 거리야. 이렇게 비교하면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이야? 1대 9인 거야. 1대 9. 그럼 이제 그걸 이용해서 얘를 타고 가면 돼. 그럼 얘가 얼마야? 8이라는 거지, 8. 그러면 1대 8이다. 얘도 그래서 같은 예로 마찬가지로 누구 있나? 자, 정지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얘는 처음에 T1이라는 시간 동안 떨어졌고 그 다음에 T2라는 시간 동안 추가로 떨어져서 여기를 갔단다. 얘들 사이에 거리를 한번 설명해 보래. 요걸로 G는 써야지. 중력가속도 G는 쓰고 한번 설명해 보래. 그러면 요거 구하기 위해서 일단은 뭐 이런 작업을 할 수는 있어요. 이때 속도 얼마예요? 정지에서 가속도 G로 T1초 지난 것밖에 없잖아. 이때 속도 얼마야? G T1이겠다, 맞죠? 이때 속도는 얼마야? G T1에서 추가로 T2가 더 지났으니까 G
t1 플러스 t2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리를 물었으니까 둘이 더해서 평균 속도는 이렇게 하면 둘이 더하면 g의 2t1 플러스 t2 되네. 요거의 절반 하면 요게 평균 속도다, 맞죠? 이 평균 속도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가면 돼요? t2라는 시간 동안 할 거니까 t2 곱해주면 요게 이동 거리다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게. 2분의 1의 g는 바깥으로 빼고 t2를 여기 분배해서 정리하면 t2 제곱과 플러스 2 t1 t2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요 방법을 써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요것도 한번 이용해 보자고. 그 자연낙하에서 우리가 많이 쓰는 방식이야. 얘가 이 길이는 무슨 길이를 뜻하냐? t1초 자연낙하한 거리야. 그리고 이 길이는 뭘 뜻하냐? t1 플러스 t2초 자연낙하한 거리야. 그 두 길이의 차이를 이거 답으로 해도 되잖아. 그러면 자유낙하란 말이 붙었으니까 어차피 모든 낙하 길이는 다 뭘로 표현할 거야? 2분의 1 at 제곱으로 표현할 거야. 그러면 t1초 자연낙한 거리는 이렇게 되겠지. 이게 t1초 자연낙한 거리야. t1 플러스 t2초 자연낙한 거리는 t1과 t2의 합 전체 시간 동안 자연낙한 거리니까 이게 자연낙한 거리야. 그러니까 자유낙하라는 거는 항상 출발을 정지해 두고 해석을 해야 가능한 거잖아. 그러면 출발을 정지해서 보고 이게 구하고 싶으니까 이거랑 이거를 빼서 구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이 자연낙한 길이는 전부 다 t의 제곱에 비례한 2분의 1 gt 제곱이니까 얘들 둘의 차이는 이렇게 빼주면 된다. 그러면 요게 결국은 요거야. 똑같은 거야. 자, 그러면 이어서 개념 확인 봅시다. 자, 지상에서부터 20m 높이에서 자유낙하란 말이 나왔으니까 정지 상태로 출발. 자, 낙하시킨 A 1번. 낙하시킨 1초 후에 금속구의 속력은 얼마니? 중력 가속도 G 10인 세상에서 그냥 등가속 운동하면 돼요. 자, 처음에 자유낙하 했으니까 1초 후에 얘 속도 물었으니까 얼마예요? 10 해주면 되죠. 10으로 떨어지고 있다. 2번. 물체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니? 얘는 몇 초 후에 20m 밑에 있는 지면에 도달하니?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이게 얘가 가속도가 10인 운동을 하면서 이 밑에 20m 지면에 여기 몇 초 뒤에 도달하니 묻는 거야. 그 식을 쓴다면 무슨 식을 쓰면 유리하겠노?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시간이고 거리를 알고 가속도를 아는 상황이야. 거리랑 가속도는 내가 집어넣고 구할 수 있어. 근데 시간을 내가 구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시간까지 있는 상황. 무슨 식?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이다. 이 식만 이용하면 바로 대입해서 구하는 거야. 음.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을 몰라서 얘가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모르니까 t초를 두고 문제를 풀겠다 하는 거는 이 식을 유도하는 상황과 똑같은 거야. 자, t초 후에 얘 속도가 얼마야? 10t지? 가속도가 10이잖아. 그러면 10t가 될 거니까 여기서 이까지는 평균적으로 얼마 속도로 간 거야? 5t라는 평균 속도로 간 거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t를 변수로 두고 10t가 될 거고 평균 속도가 5t니까 t초 동안 5t로 속도로 갔다면 얘 이동 거리를 뭘로 표현하면 돼? 5t 제곱으로 표현하면 된다 맞지? 이거 하겠다는 게 얘야 얘. 얘가 5t 제곱이야. 뒤에 10 넣으면. 그러면 5t 제곱이 20m 될 거니까 t가 몇 초? 2초라는 거지 2초.
3번. 지면에 돌아갈 때 금속구의 속력은 2초 뒤에 속력을 묻는 거니까 얼마? 20m/s다. 오케이. 다음 넘어갑시다. 자, 연직 삼방운동. 연직 삼방운동은 어떤 초기 속도를 위로 주고 던져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연직 삼방운동 사실 가속도가 미터인 세상에서 위로 던졌잖아. 그러면 얘는 결국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되겠노?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이런 운동에서 대표로 우리가 조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포인트는 돌아오게 되는 시점. 요거랑 다시 돌아오는 시점. 요거랑 두 개를 좀 중요하게 볼 거예요. 자, 일단은 V0로 출발했는데 먼저 요걸로 볼게. 얘가 20m/s로 출발했어. 최고점을 찍는데 얘는 몇 초가 걸릴까?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인 세상이야. 얘가 최고점을 찍는데 몇 초 걸리냐 물어보면 2초 걸리는 거야. 자, 그 생각을 문자로 넘길 건데, 자, 생각을 잘해야 돼. 20m/s인데 내가 물어보는 최고점은 속도가 뭐가 되는 점이야? 0이 되는 지점이니까 20에서 0이 되려면 속도를 얼마 변화시켜야 돼? 마이너스 20 변화시켜야 돼. 근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0 변화시키는데 몇 초 걸린다? 2초 걸린다를 문자로 표현할 거야. 자, 얘는 초기 속도 V0로 던졌어.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몇 초 걸릴까? V0가 0이 되려면 속도가 얼마나 변해야 돼? 마이너스 V0 변해야 돼. 근데 가속도가 얼마야? G야. G로 V0 0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물어보면 V0 변화시키는데 가속도 G로 변화시키니까 나누어 줍니다. 요게 시간이야. 최고점을 찍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오케이. 자, 그리고 항상 등가속도 운동에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온다는 상황은 VT 그래프에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반환점을 찍고 같은 시간 다시 뒤로 오면 돌아오는 거예요. 요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돌아오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돌아오는 상황은 항상 여기서 이까지 걸린 시간과 여기서 이까지 걸린 시간이 똑같을 거야. 자, 그러면 그거를 좀 축소해 보자. 자, 얘는 올라가는 도중이야. 얘가 얘보다 속도가 작겠지. 자, 올라가는 도중 여기를 기준으로 해도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과 여기서 이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같을 수밖에 없어요. 항상 반환점을 찍으니까. 자, 그러면 이 시간도 같고 이 시간도 같으면 당연히 모두 같아. 이 시간과 이 시간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대칭이 난 거지. 올라가는 상황과 내려가는 상황. 자, 그리고 당연히 어떤 위치까지 다시 돌아왔으면 이때 속도는 누구의 속도랑 이때 속도랑 크기는 똑같고 방향이 반대일 수밖에 없다 이거지. 자, 그러면 내가 20m/s로 어떤 물체를 던졌다가 얘가 최고점을 찍고 다시 내려오면 반드시 이 물체는 속도가 어떻게 돼 있을 수밖에 없다. 아래 방향으로 20m/s 돼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서 이 시간을 물어보면 시작하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을 물어보면 똑같이 하면 돼. 20에서 뒤집어서 마이너스 20이 되려면 속도를 얼마나 변화시켜야 돼? 40을 변화시켜야 돼. 그 40 변화시키는데 몇 초 걸리니 묻는 거야. 몇 초야? 4초 걸린 거야, 4초. 똑같아. 자, 출발 플러스 V0, 도착은 마이너스 V0. 그러면 얼마만큼 변화시켜야 돼, 속도를? 2V0 변화시켜야 돼. 어떤 가속도로? G라는 가속도로. 그러면 총 이런 걸 보통 채공시간이라고 불러. 얘가 비행한 시간, 총 채공시간은 얼마다? G분의 2V0다 이거지. 네, 그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이제 좀 많이 물어보는 게 또 이런 거야. 자, 30m/s로 쌓아 올려졌어. 쌓아 올려지고 얘가 이렇게 가다가 떨어지는 과정인데 얘가 떨어지는 속도가 20m/s인 순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요 순간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을 좀 해줄 거야. 얘까지 내려오면 얼마고 속도? 30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요 순간에 볼 건데, 요 순간은 전체 시간에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모습이야. 전체 시간은 몇 초야? 6초야. 근데 여기서 이거는 몇 초야? 5초야. 자, 반환점을 한번 찍고 갈게. 여기서 반환점까지는 몇 초야? 3초야. 자, 그러면 무슨 상황이 되냐면 정지를 찍고 나서 내려오는 상황을 볼 건데 여기서 이까지는 2초인데 여기서 추가로 몇 초 지나면 1초 지나면 이렇게 되는 상황이다 이거지. 그러면 우리가 얘의 모습을 볼 때 또 뭐를 생각하는 거야? 2초 자연낙하 거리와 3초 자연낙하 거리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몇 대 몇입니까? 물어보면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몇 대 몇이니? 물어보면 요 길이는 2초 자연낙한 거리, 요 길이는 3초 자연낙한 거리와 2초 자연낙한 거리의 차이. 그러면 2초 자연낙한 거리와 3초 자연낙한 거리는 몇 대 몇이라 했어? 시간이 2대 3이면 자연낙하라는 표현을 붙였으니까 4대 9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4고 얘가 9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5인 거야. 그래서 4대 5. 네, 좋았어. 내려가 보자. 개념 확인. 자, 지면에서 연직 3방으로 40m/s의 속력으로 물체를 던져 올렸다. 최고점에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출발한 지 몇 초 뒤인가? 4초 걸릴 거예요, 4초. 40m/s 0 찍는데 4초 걸려요. 2번. 최고점 높이는 얼마니? 얘가 4초 동안 얼마나 올라가니? 묻는 거예요. 오케이. 40에서 0을 찍으니까 평균속도 20으로 4초 올라가니까 80m. 맞아요. 자, 근데 어중간한 3초 후의 모습에 대해서 물어보네. 그러면 3초 후의 모습을 상상을 해보고 3초 후의 모습은 아직까지는 최고점을 찍지 못한 모습. 자, 그때 속력과 높이는 각각 얼마니? 3초 후에는 아직까지는 올라가고 있어. 속도 얼마예요? 10m/s가 아직 남아있을 거야. 그러면 40에서 10을 찍으면서 가는 3초의 이동이다. 맞죠? 아, 거리는 40에서 10을 찍으면 평균 속도는 25. 25로 3초 이동했으니까 총 올라간 높이는 75m 될 거다. 음. 자, 머릿속에서 이런 게 이제 40이고 10이고 요게 3초 이동했고 그래서 평균 속도는 25로 3초 이동했으니까 곱해주면 75m 이동했다. 자, 이렇게 잘 찾아놨어. 얘가 출발할 때 모습이고 얘가 3초, 3초일 때 모습이야.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5초일 때의 모습을 설명해 보라 하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 반환점 이용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반환점은 몇 초일 때야? 4초일 때다. 맞지? 근데 만약에 5초인 모습을 물어보면 5초라는 시간은 반환점을 찍는 4초보다 몇 초 후의 시간이야? 1초 후의 시간이야. 그러면 반환점을 찍고 나서 1초 후의 모습은 사실 어떤 모습이랑 똑같아? 반환점을 찍기 전인 1초 전인 모습이랑 똑같다 이거지. 그러면 3초일 때 위치를 구해놨으니까 5초일 때 위치를 물어보면 그냥 여기에 표현해주면 되고. 근데 속도는 바뀌어 있을 거야. 아래로 10m/s.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넘어갑니다. 자, 빗면에서의 운동. 음, 위로 올리죠. 자, 이거 빗면에서의 운동인데,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사인 세타를 이용해서 분해를 할 일은 잘 없어요. 잘 없는데,
자, 일단은 힘을 조금 나누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자, 질량이 m인 물체가 우리가 보통 각도를 표현하는 방법이다, 맞지? 세타라는 각도로 기울어진 경사에 위에 있대. 자, 일단 기본적으로 물체는 중력을 받아요. 근데 그 중력 방향이 연직 아래 방향이야. 자, 이 세타가 극단적으로 되면 세타가 0인 세상이 뭐야? 평지지, 평지. 세타가 90도인 세상이 뭐야? 절벽이고. 자, 얘가 평지에 있었으면 운동하나? 운동을 안 해. 왜? 중력을 쌩으로 받는데 그 중력이 전부 다 지면과 뭐해? 수직하잖아. 그러면 그 지면이 알아서 모든 중력을 다 떠받쳐 줄 거예요. 그래서 0이 되는 케이스고, 얘가 90도가 되면, 절벽이 되면, 이 절벽과 상호작용을 전혀 할 수가 없다, 맞죠? 그러면 얘는 그냥 중력 받아서 내려가는 등가속도 운동하면 돼. 가속도 G. 그러면 이거는 어중간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이 중력을 통으로 다 받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내려가려는 성분이 있다. 여기까지. 근데 당연히 얘 가속도는 무슨 가속도보다는 당연히 작겠노. 중력을 통으로 받으면 가속도가 얼마야? G잖아. 그래서 얘는 G보다는 작을 거야. 근데 요 가속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더라 이거지. 사인 세타. 자, 사인 세타는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을 때 사인 세타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빗변분의 높이의 길이가 사인 세타예요. 그러면 요 정도의 값으로 차이가 생긴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를 놓았더니 얘가 이쪽으로 받는 힘이 자기 중력보다 딱 절반만큼 받더라. 그런 빗면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 빗면은 왜 절반이 됐을까? 기울어진 각도에 대한 사인 값이 절반이라서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얘는 이 빗면상에서 혹시 사인 값 2분의 1인 각도 하나? 30도. 오케이, 이거 특수각이야. 30도. 그러면 얘는 빗면상에서 2m만큼 빗면을 따라 내려가면 실제 떨어진 높이는 얼마 된다? 1m짜리 빗면이다. 자, 가속도도 단순해. 자, 가속도는 얘가 받고 있는 힘을 얘 질량으로 나누면 가속도다, 맞지? 질량으로 나눌게요. 그러면 가속도 뭐가 돼요? G 2분의 1, 즉 G 사인 세타 이렇게 된다. 그러면 가속도도 사인 세타, 얘 기울어진 정도가 결정하는 거야. 가파르면 어디에 가까워지노? G에 완만하면 0이 가까워지고. 자, 그러면 어떤 물체가 자, 그리고 이 빗면에서 중요한 거. 빗면에서 질량이 큰 물체랑 질량이 작은 물체 같이 스타트했어. 달리기 시합했어. 누가 이겨요? 비긴다가 답이야, 비긴다가. 질량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 질량이 크면 가속도가 잘 안 생기잖아. 그 대신에 질량이 커서 힘을 많이 받는 게 중력이야. 그래서 어차피 질량에 비례해서 힘을 받으니까 가속도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가속도를 결정하는 거는 오로지 얘 기울어진 정도. 자, 그러면 어떤 물체를 빗면에 올려놨더니 얘가 가속도가 2래. 이거는 무슨 상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돼? 기본값이 중력 가속도는 얼마야? 10이 기본값이야. 근데 이 빗면은 가속도가 2인 빗면이라 했으니까 중력 가속도를 몇 배로 줄인 거야? 5분의 1배로 줄인 거야. 이 빗면의 경사가 그 정도구나. 얘가 5m 내려가면 실제 내려간 높이는 얼마다? 1m인 이런 경사다. 까지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으면 돼.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 빗면에서 모든 물체는 무슨 운동합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 근데 그 모든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모든 물체는 같은 빗면에 있으면 뭐가 동일하다? 가속도가 동일하다까지. 동일한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한다. 오케이. 밑에 개념 확인 한번 가봅시다. 자, 빗면 따라 거슬러 올라가고 있어. 20m/s로 가다가 10m/s로 가고 정지하고 보통 이런 상황은 20, 10, 정지. 속도가 일정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그러면 여기나 시간은 똑같다.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자, 1번 P에서 Q까지 가는 동안 평균 속력, 2번 가속도, 3번 Q에서 R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싹 다 한꺼번에 고려보자. 자, 20, 10 어차피 등가속도 운동이야. 평균 속도 얼마로 갔어요? 15로 몇 미터 갔어요? 30m 갔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란 얘기야? 2초란 얘기야. 2초.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겠노? 2초야. 자, 시간이 똑같다는 정보는 뭐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에서. 속도의 변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야. 속도가 일정하게 변했잖아. 그러면 시간이 똑같이 걸렸다. 얘도 2초네. 당연하지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야. 왜냐하면 문자가 나오면 헷갈리거든. 이런 게 다 문자면. 자, 그러면 2초, 2초 됐고, 그 가속도 크기. 가속도는 이제 2초 만에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보면 되지. 20에서 10이 됐어, 2초 만에. 그러면 여기는 가속도가 얼마인 세상이야? 5 미터 퍼 세컨 제곱인 세상이다. 해서 수도 멈추지 말고 한 번 더. 5라는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에 비해서 몇 배 작아진 속도다, 가속도다. 2분의 1배 작아진 가속도다. 그러면 이 2분의 1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2분의 1은 뭐다? 경사가 그 정도로 사인 값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거지. 마지막 Q에서 R까지 거리는 그래서 얼만데 물어보면 하면 되는데 10에서 정지 평균 속도 5로 2초 동안 갔으니까 몇 미터? 10m.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것도 자꾸 생각해 보는 거야. 자, 얘 지금 갔다가 정지 찍고 시간이 계속 지난다면 내려오겠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운동은 또 무슨 운동이야? 정지에서 출발한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요거는 2초 걸리면 여기까지 갈 거고 또 2초 걸려서 4초 걸리면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자유낙하랑 똑같잖아. 거리가 몇 대 몇이 돼야 돼? 1대 4가 돼야 돼. 시간이 2배니까. 그래서 3대 1이다. 요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갑니다. 자,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란다. 가보자. V0로 출발해서 Q점, 중점이래. Q점 지나서 S 이동해서 R점까지 갔어요. R점에서 얘는 최고점. 정지한다 했어. 자, 빗면에서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여라. 가속도 얼마고? 밑에 문제 3개 다 풀어봐봐.
봅시다. 자, 일단은 빗면에서 운동한 동안 가속도 크기. 상황이 이래. V0가 몇 초 만에 정지했다 줬으면 속도 변화해서 그렇게 가속도 구했을 거야. 근데 거리잖아. 그러면 편하게 세 번째 공식 쓰자고. 속도가 제곱이 V0 제곱에서 0이 되는데 거리가 S 필요했다. 똑같은 방식이야. 그러면 2A S가 속도 제곱의 변화량 크기 V0 제곱 변하게 시켰다. 그러면 나눠서 가속도는 얼마다? 2S분의 V0 제곱이다. 얘가 가속도입니다. 2번 P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자, P에서 R까지는 시간 몇 초 걸리니 물었으니까 평균 속도 V0에서 0을 찍으면서 S 가고 있네. 그러면 평균적으로 속도 얼마로? 2분의 V0라는 평균 속도로 얼마 가는데 걸리는 시간? S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다. 그러면 T는 이렇게 표현해주면 되겠네. V0분의 2S 이렇게 표현해주면. 자, 세 번째. 그러면 Q를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니? 묻는 거야. 자, 우리가 활용해야 될 정보는 Q가 중점이란 걸 활용해야 돼. 중점은 시간의 중앙이 아니야, 절대로. 길이의 중앙이지. 그래서 V0 2분의 V0 0 자꾸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 V0 2분의 V0 0은 시간의 중앙이야. 길이의 중앙일 때는 그 대신 뭘 생각하면 돼? 속도를 평균하지 말고 뭐를 평균하면 돼? 속도 제곱을 평균하면 돼. 그게 길이의 중앙이야. 그래서 얘는 V0 제곱에서 일정하게 감소해서 뭐 될 거야? 0으로 갈 거야, 0으로. 그러면 여기는 속도 제곱의 평균이 얼마 찍었을 때? V0, 2분의 V0 제곱을 찍었을 때. 그래서 이때 속도는 얼마나고? 루트 2분의 1 V0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이야, 얘도.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하면 등가속도 운동이야. 거리에 따라서 속도 제곱이 일정하게 감소해도 그것도 등가속도 운동이야. 네, 넘어갑니다. 자, 얘는 비교만 좀 해줘 볼게. 지금 그 말이 좀 빠졌네. 보통 문제에서는 이런 공면을 줘도 이 공면을 따라 이동하는 길이는 똑같아. 자, 그러면 A랑 B랑 이렇게 출발은 둘 다 정지라고 한번 해보자. 출발 조건은 같이 출발했대. 자, 먼저 얘들 둘이 질량을 다르게 줬네. 얘들 두 물체의 운동에 질량이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운동에는 상관이 전혀 없어요. 왜? 힘을 두 배로 받는 놈이 얘야. 질량이 크면 힘을 두 배로 받아. 이게 중력이잖아. 그러면 어차피 가속도 측면에서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질량은 그냥 페이크고, 자, 결국은 얘들이 어떻게 달라지게 운동한다는 누가 결정하냐면 이 경사가 결정하는 경사가. A는 처음에 완만하고 나중에 가팔라지고, B는 처음부터 가파르고 나중에 완만해져. 누가 먼저 도착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A는 그래도 나중에 가팔라지니까. 결국은 처음 가파른 놈과 나중 가파른 놈 똑같지 않냐? 똑같아 달라. 다르지. 이 가파르다 완만하다는 속도의 개념이 아니잖아. 뭐의 개념이야? 가속도의 개념이야. 그래서 초반에 얘는 속도가 잘 쌓이는 거야. 초반에 속도가 잘 쌓이니까 후반에 속도가 쌓이는 애보다는 처음부터 속도가 빨리 출발했으니까 얘가 얘보다 빠르게 도착하는 거야. 빠르게. 빨리 도착하는 거지. 근데 그 대신에 뭐는 같아? 얘들 둘 다 같은 높이만큼 내려왔으니까 자 A가 지면에 도착했을 때랑 B가 지면에 도착했을 때 그래도 뭐는 같아야 돼? 뭐는 같아야 돼? 속력은 같아야 돼. V는 같아야 된다고. 얘가 V로 도착을 하면 얘도 V로 도착을 해야 돼. 단지 차이는 A는 같은 V를 찍는데 A는 천천히 찍었어. 처음에는. 이렇게 찍는 게 A. B는 같은 V를 찍는데 좀 빨리 찍어요.
이게 B야. B, A 모두 같은 속도의 크기를 찍었는데 이동 거리가 같아야 돼. B가 이만큼 이동했으면 A도 이만큼 이동해야 돼. 그래서 도착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더 빠르고 A가 느릴 거다. 넘어가 보자. 자, 그림은 서로 다른 높이에서 A가 B랑 동시에 출발했단다. A는 2V로, B는 V로. 자, 시간이 지나서 A가 B가 위치했던 그 높이까지 가니까 A는 속도가 3V가 되었고 B는 뭐 아래로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둘 사이 거리는 L이었고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얘 속도는 얼마일까? 중력장 내에서는 모든 물체가 뭐가 동일하다. 가속도 동일하니까 A가 속도 얼마 증가했어? V 증가했으면 B도 V 증가해야 돼. 2V. 자, 그러면 요거 얼마예요, 요거? B가 이동한 거리가 얼마야? 묻는 거야. 표현은 얘로 표현해야 돼. 얘랑 비교를 자꾸 해야 돼. 그러면 L이랑 비교할 거니까 같은 시간 동안 A가 얼마 이동한 거야, 지금? L만큼 이동했어. 그러면 A랑 비교를 해서 B를 매겨주면 돼. 같은 시간 동안 A는 어떤 속도로 왔는데 B는 어떤 속도로 왔네. 아, 그러면 몇 배 차이 나겠네. 그거를 L로 표현해주면 된다, 이거지. 자, A는 원래 2V 속도로 3V까지 왔잖아. 그러면 A는 평균적으로 속도 얼마로 온 거야? 2분의 5V 평균 속도로 온 거다, 맞죠? 그에 반해서 B는 평균 속도 얼마로 온 거예요? V에서 2V니까 2분의 3V. 평균적으로 속도가 몇 배 차이 나요? 5대 3. 5분의 3밖에 안 된다, 맞죠? 그러면 같은 시간 동안 시간이 같다는 것도 이용해야 하는 거야. 같은 시간 동안 이동 거리는 얘보다 얘가 5분의 3밖에 안 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얘 이동 거리는 얼마다? 얘가 L이니까 5분의 3에 그러면 기니 D 보면 기어 T는 반대로 시간 묻네. 시간은 이걸로 가면 되죠. 2분의 5V로 L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 묻는 거죠. 그러면 나누어 주면 5V분의 2L, 3V분의 2L이니까 틀렸네. 니은 B의 가속도의 크기는 물었어. 가속도도 시간 타고 자꾸 가려고 하지 말고 2V, 3V 찍네. 그러면 길이 L만에 2V에서 3V 찍으려면 가속도 얼마니 물어보니까 2A S는 속도 제곱의 변화냐? 5V 제곱. 2V의 제곱에서 3V의 제곱이 됐잖아. 그래서 가속도는 2L분의 5V 제곱. 그래서 니은 맞고. 이거 나의 순간 A와 B의 높이 차이는 3분의 2가 아니고 5분의 3L이지. 그리고 요게 나온 김에 우리가 상대 속도는 조금 많이 빼고 갈 거거든.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 자, A 자동차가 10m/s고 B 자동차가 5m/s고 사이의 거리가 30m. 아직 등속도 운동으로 한번 가볼게. 얘들 만나나 안 만나나? 시간이 오래 충분히 준다면 만나나 안 만나나? 만날 거야. 몇 초 뒤에 얘들 둘이가 만날까? 오케이. 자, 그 생각을 이렇게 해볼까요? 얘보다 얘가 항상 매 순간 항상 몇 미터 퍼 세컨드 빠르니까 5미터 퍼 세컨드 빠르니까 1초 지날 때마다 얘보다 얘가 몇 미터 더 많이 가겠어? 5미터 더 많이 갈 거야. 그러면 30미터 차이 나니까 따라잡는데 몇 초 걸린다? 6초 걸린다. 이렇게 생각할 거야.
되겠나? 자, 그러면, 어, 자, 잘 물어보는 게 6초일 때 만난다는 상황을 우리가 구했어. 그러면 6초 말고 2초가 지났을 때는 얘들 사이의 거리가 얼마 남아 있을까를 물어볼 거야. 그러면 얼마 남아 있어요? 2초만 지났어, 아직. 그러면 사이의 거리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얼마 남아 있어요? 20m 남아 있을 거야. 자, 그 생각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얘들 사이의 거리 그 상대 속도가 다가가는 게 5m/s니까 1초에 5m씩 줄어들면 2초면 10m 줄어들어서 30m에서 10m 줄어들면 20m 남는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2초라는 시간은 따라잡는 데 필요한 6초라는 시간에 얼마짜리 시간이야? 3분의 1짜리야. 자, 따라잡는 데 필요한 시간보다 3분의 1밖에 안 됐어. 그러면 3분의 1이라는 거리는 따라잡고 3분의 2라는 거리는 남아 있으면 돼. 그래서 몇 미터 남아 있는 거야? 20m 남아 있다. 되겠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조금의 변화를 줄 건데, 지성, 같이 가보자. 조금의 변화를 줄 건데, 얘들 둘 다 가속도가 있는 세상이야. 등속도는 아니야. 하지만 얘들 둘이 가속도가 똑같다면, 얘가 속도가 증가한 만큼 얘도 속도가 증가하겠지. 그러면 결국은 얘보다 얘가 5m/s 더 크다는 차이는 변하나 변하지 않나?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얘들 둘이 이런 세상이 와도 얘들 둘이 만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얼마다? 6초인 거고 2초 뒤에 얘들 사이 거리는 얼마 남아있다? 20m 남아있다 하는 똑같은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요거를 여기로 가져와 볼게. 자, 중력장도 딱 이런 상황이잖아. 모든 물체의 가속도가 동일하게 얼마야? 10이야. 그러면 지금 이때 얘들 둘의 모습이 얘는 뒤에서 추격하는데 2V고 얘는 뭐야? 추격 안 하네. 아, 아니네. 추격 안 해. 얘가 2V고 얘가 얼마예요? V다 맞지? 자, 뒤에 있는 애가 더 빠르다 맞지? 그러면 이 생각대로 한다면 얘가 1초당 얘를 얼마씩 따라잡노? V씩 따라잡는 거야, V로. 맞습니까? V만큼 더 크잖아. 자, 시간이 지났어. 우리가 찾은 게 이 모습이야. 얘가 3V 되니까 얘도 몇 V 됐어? 2V 됐어. 여전히 V만큼 더 큰 거 맞아. 자, 그러면 얘가 얘를 다 따라잡아서 같은 선을 지날 때, 얘가 얘를 스칠 때 시간이 얼마 걸릴까? 문자로 바뀐 거 봤어. 30m. 얘들 둘의 속도 차이가 5m/s라서 몇 초 걸렸어? 6초. 얘들 사이의 거리는 L. 얘가 얘보다 V 더 빨라. 따라잡는데 몇 초 걸릴까? V분의 1초 걸릴 거야. V분의 1초. 자, 근데 요 나 그림은 우리가 구했어. 자, 나 그림은 가 그림에서 몇 초 지난 상황이었어. 요 모습에서 구했어. 2분의 5V로 L 가는데 걸리는 시간에서 5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난 모습이야. 자, 그러면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이 거리는 얼마 남아있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얘들 둘 사이의 거리가 L이었어. 이거 다 따라잡는데 필요한 시간이 V분의 L이야. 근데 우리한테 묻는 거는 V분의 L 말고 요거의 5분의 2짜리 5V분의 2L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남아있을 거 아니야. 아직 따라잡지 못했잖아. 2초 지났을 때 아예 따라잡지 못했잖아. 얼마나 남아있다? B를 비교하는 거야. 6초 중에 2초가 지났으면 3분의 1은 따라잡은 거야. 나머지 3분의 2가 남아있는 거지. 이 시간 중에 5분의 2가 지났잖아. 그러면 5분의 2는 따라잡고 얼마 남으면 돼? 5분의 3이 남으면 돼. 그게 L에서 5분의 3을 아까 구한 요게 남아있는 거야. 요까지만 좀 생각할 수 있으면 돼. 상대 속도는 요걸로 이제 끝내자. 자, 뒤에 문제 가봅시다. 자, 문제가 뭐 5줄이나 되는데
일단은 문제를 읽을 때 긴 문제일수록 그림에 정보가 적혀 있는 거는 얼른 읽고 패스합니다. 굳이 우리가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 자, A, B가 기준선 P에서 동시에 통과.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투명으로 이제 잘 확인할 수 있어요. 얘들 둘이 동시에 출발했어. 자, 그 다음에 나란하게 운동을 해서 기준선 아래 동시에 통과. 자, 그러면 여기서 이 모습과 여기서 이 모습은 둘이서 동시에 출발, 동시 도착이니까 뭐가 같은 거야? 시간. 그렇게만 확인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A는 P에서 Q까지. 처음 뭐 40m는 20m/s로 등속도 안 적혔으니까 적어줘야 돼. 이렇게 적어 놓으면 돼. 그러면 일단은 등속으로 가는 것 같이 표현했어. 그 다음에 Q에서 R까지는 등가속도. AA라는 뭐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에서 정지했단다. 그게 이제 A 자동차의 운동이고. 자, B 자동차는 10m/s로 등속도.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AB라는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 그래서 얘가 VB가 됐어.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시간을 맞춰줘야 되는데 속도가 너무 잘 나와 있어, A가. 20m/s로 쭉 가는 구간과 20m/s에서 정지로 마무리되는 구간이야. 시간을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아. 그리고 A가 걸린 전체 시간 동안 누구도 가져야 돼. B도 가져야 돼. 자, 먼저 A부터 찾자. A는 그래서 전체 이 구간을 다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총 몇 초 걸렸노? 오케이. 자, 따로 보면 돼. 함께 보려고 뭐 A를 쓸 필요가 없어. 자,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걸렸노? 20m/s로 40m. 2초.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몇 초 걸리노? 20에서 정지 찍으면 평균 속도 10이고 60m 가는데 6초. 그래서 도합 8초. 2초, 6초. 자, 얘도 8초 만에 가게 만들어줘야 돼. 10m/s로 쭉 가는 구간 하나 있었잖아. 여기서 이미 몇 초 잡아먹었어? 4초는 여기서 잡아먹었어요. 나머지 4초 만에 이까지 가게 만들어 주려면 평균 속도 얼마로 가야 되나? 그러면 평균 속도 15로 가게 만들려면 처음 출발이 10이니까 도착할 때 속도 얼마 돼야 돼? 20m/s. 다 주면 돼. 그래서 1번 기니는 다 푼 것 같아. 기억. A가 Q를 통과하고 나서 몇 초 후에? 2초 후 맞네. B가 통과한다. 니은까지 20m/s까지 구했어. 디귿 마지막 각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할 때 가속도 크기 비 묻네. A랑 AB는 몇 대 몇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자, 6초 만에 속도 20배 냈고 4초 만에 속도 10배 냈고 이렇게 가도 되고 거리로 가도 돼요. EAS. 근데 나는 시간하고 속도 변화로 갈 거면 시간도 다르고 속도 변화도 다르잖아. 그래서 B를 구하는 게 좀 더 귀찮을 것 같아서 거리로 갈게요. 그 대신에 두 자동차는 똑같이 60m만큼 가속이 됐지만 얘는 속도 제곱을 얼마나 변했고 400. 얘는 얼마 변했고 10에서 20이 됐으니까 100에서 400 되면 300 변했고 같은 거리 동안 속도 변화량이 4대 3이다. 그게 가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얘들 둘의 B는 4대 3이다. 예, 넘어갑시다. 벌써 1시간이 또 지났어. 자, 두 번째. 10m/s로 P점을 통과했다. 기준선 P를. 자, 그와 동시에 P에 정지했던 자동차. 그러면 정지 10m/s로 함께 출발했다. 자, 10초가 지난 순간 A와 B는 기준선 R을 함께 도착한다. 자, A랑 B랑 운동이 각각. A는 등속도, B는 등가속도 운동한대. 끝날 때 B 자동차의 속도는 얼마일까?
오케이. 이유는? 잘했다. 평균 속도 같아야 되니까. 자, 어차피 A가 10m/s로 꾸준히 갈 거면 A의 평균 속도는 10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근데 B가 자, 요 순간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 순간이 지나면 어차피 B는 A를 치고 나갈 거야. 그래서 A랑 B가 같은 순간, 같은 위치에 있는 순간은 이 순간밖에 없어요. 그러면 요 순간만 봤을 때 보면 B의 총 이동 거리가 A의 이동 거리랑 같으니까 평균 속도가 같아야 돼. 그러면 B의 평균 속도도 10이 돼야 되니까 얘가 얼마로 마무리된다? 20m/s다. 자, 그리고 요거 같이 보자. 요런 문제에서 많이 내는 스타일이 얘들 둘이 속도가 같아지는 시점이 어디니 물어보는 거야. 언제 얘들 둘은 속도가 같아지겠노? 10에서 얘가 등속이니까 조금 더 그런데 얘가 등속이 아닐 수도 있어. 상관이 없어. 어떤 물체, 두 물체가 같이 출발해서 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도착을 한다면 두 물체의 뭐는 똑같아야 돼? 평균 속도는 같아야 돼. 평균 속도는. 근데 그 평균 속도라는 게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평균 속도가 가상의 속도가 아니고 실제 찍는 속도라 했잖아. 언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시간의 절반이 지나면 평균 속도를 찍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얘들 둘이 시간이 똑같아. 그러면 얘들 둘 입장에서 시간의 중앙도 똑같은 거야. 그러면 같은 시간, 같은 속도를 찍은 시점이 언제냐 물어보면 그거는 평균 속도를 찍을 때다. 평균 속도. 오케이. 자, 그러면 얘도 평균 속도를 찍을 때 둘이 속도가 같을 건데 A는 어차피 등속이잖아. 평균 속도를 찍을 때 A는 어디에 있겠노? 중앙에 있을 거야, 중앙에. 시간의 중앙이, 길이의 중앙이니까 얘는. 자, 얘는 평균 속도를 찍을 때 모습이 중앙은 아니고 중앙보다 살짝 못 갈 거예요. 자, 그게 속도 얼마의 모습으로? 10m/s의 모습으로 같은 속도를 찍고 있는 시점이다, 이거지. 그러면 기니디 가보자. 기억. P에서 R까지 A, B의 평균 속도는 같다. 지금까지 그거 했잖아. 같다, 맞고. 니은. B가 P에서 Q까지 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5초이다. 뭐고? 몇 초 걸리나? 10초네? Q네. B가 P에서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전체가 10초잖아. 5초는 아니야. 시간 중에. 5초보다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야지. 얘는 처음에 느리내고 나중에 발음되잖아. 그래서 5초는 아니다. 이거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 B가 이동한 거리는 25m이다. 자, A가 P에서 Q까지 운동한 동안이 이 모습이야, 모습. 딱 5초 지난 거지, A 입장에서는. 그러면 얘가 5초 후에 10m/s 찍을 건데 이동 거리 얼마니? 이렇게 물었으니까 0에서 10 평균속도 5로 5초, 25m 이동했다. 오케이, 다음. 자, 얘가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상황이야. 자, 일단은 A랑 B가 동시에 다가가는 모습으로 V, EV로 출발했고, 다리 양쪽에서. 자,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양 끝선 P와 Q를 각각 속도로, Q에서 A의 속력은 EV, P에서 건너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A는 Q까지 가면 건너갔는데 이때 속도가 EV 될 거고, B는 P까지 건너가니까 속도가 V의 모습으로 마무리된대. 자, 얘들을 마주보게 했지만 어차피 문제의 의도는 똑같은 거리 L을 두 자동차 모두 같은 시간 동안 가잖아. 맞습니까? 얘도 V에서 EV 찍으면서 L 갔고 얘도 EV에서 V 찍으면서 L 갔잖아. 그러면 얘들 두 자동차는 자기들끼리 평균 속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같아야 돼. 방향은 반대일 수 있죠. 크기는 같아야 돼. 자, 그러면 결국 얘가 이까지 가는 시간의 절반일 때 그 속도를 찍었고 얘도 이까지 가는데 시간의 절반일 때 그 속도를 찍었다면 시간의 절반이 같은 두 자동차잖아. 전체 시간이 같으니까. 그러면 결국 두 자동차는 각각의 자동차가 평균 속도 찍을 때 속도가 같은 시점이다.
오케이. 그러면 A가 속도 얼마 찍었을 때? 2분의 3V 찍었을 때 B도 속도를 2분의 3V로 찍으면서 올 거다. 그렇지? 어디 있게요? A가 여기 있으면 B는 어디 있게요? 자, A가 V에서 2분의 3V 찍으면서 여기까지 왔잖아. 그러면 나머지 절반의 시간 동안은 얘가 얼마만큼 가는 거야? 2분의 3V에서 2V 찍으면서 이만큼 가는 거지. 근데 얘 입장이나 시간의 절반은 똑같잖아. 그러면 얘도 시간의 절반이 지나서 2분의 3V가 됐다면 당연히 어디까지 와야 돼? 얘가 이동할, 미래에 이동할 거리까지 와야지. 여기까지 와야지.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얘가 2분의 3V 모습으로 이렇게 올 거다. 그러면 둘이 스친다. 그래서 A, B가 스치는 순간 물어보면 이렇게 될 거고 P에서 A까지의 거리, 길이 L에 대해서 몇 배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거 길이 물어보면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몇 대 몇인지만 알면 요거 표현할 수 있다 맞죠? 전체 길이가 L이니까 요거랑 요거는 몇 대 몇이고 3대 5는 아닌 것 같은데 아, A가 V에서 2분의 3V 찍으면서 같은 시간 동안 왔다면 그 다음에 2분의 3V에서 2V 찍으면서 같은 시간 이동한 거리가 몇 대 몇이니 물어보잖아. 음, 요 구간과 요 구간 어차피 평면 속도가 시간이 같으니까 이동 거리의 비를 물어보면 누구로 대답해주면 돼 그냥 평균 속도로 비로 대답해주면 돼. 그러면 첫 번째 구간은 평균 속도가 얼마고 V에서 2분의 3V 둘이 다음에 2분의 5V 비교할 거니까 그냥 2로 안 나눠도 된다 이거지. 2분의 5V랑 여기 둘이 더하면 2분의 7V. 그래서 얘들 둘은 몇 대 몇이다? 5대 7이다. 그러면 처음에 요 구간 길이가 얼마니 물었으니까 전체 12 중에 5네. 그래서 12분의 5일이다. 다음 넘어가자. 어, 우리 같이 풀고 있지? 아, 내용 풀고 가야지. 자, 일단 두 자동차 모두 기준선 P에서 이런 모습으로 동시에 출발. 시간이 지나서 두 자동차가 이렇게 되었대. 근데 두 자동차가 지금 그건 안 됐네. 자, 일단 각각 등가속도 뭐 맞아. 그리고 두 자동차가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 했으니까 두 자동차의 가속도가 같다고 풀면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야. 자, 먼저 B는 이런 모습으로 갔더니 B가 요만큼 갔을 때 A는 요만큼 갔네. 로 한번 가보자. 그러면 일단은 같은 시간 동안 B보다 A가 몇 배로 많이 갔어? 길이상. 2배. 그러면 평균적으로 속도가 A가 B보다 몇 배 빨라? 그거 이용하자. 그러면 A의 나중 속도 한번 표현해보자. 얼마고? A는 나중에 속도를 얼마 찍어야 B보다 평균적으로 속도가 2배 될 수 있어. 음. 합을 비교하면 돼. 합이 3이니까 합을 6 만들어주면 돼. 얘가 5V죠. 자, 그 다음 뭐 가속도? 가속도 비교 한번 해주자. 그래서 가속도는 몇 대 몇인 건데? 자, 지금 이 상황은 속도 제곱 변화량을 보는 게 쉬울까? 속도 변화량을 보는 게 쉬울까?
얘들은 이동 거리가 맞춰져 있어. 시간이 맞춰져 있어. 그러면 속도 변화로 봐야지. 같은 시간 동안 속도가 많이 변하면 가속도가 큰 거야. 얘 얼마 변했어요? 4V. 얘는 그러면 가속도가 몇 대 몇이야? 그래. 확실히 시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우리는 시간이 더 편해. 거리보다. 근데 거리를 이용해야 될 상황에서 시간을 이용하지 말자는 거지. 자, 기니 D, 기억. A가 P를 통과하는 순간부터 R을 통과하는 순간까지 이 운동하는데 걸린 시간. P에서 R까지. A의 평균 속도로 전체 거리 나눠주면 되지. 평균 속도 얼마로? 3V0로. 얼마 이동했어? 2L. 그러면 3V0분의 2L이 시간이고. 니은 A가 R을 통과하는 순간 A의 속력은 5V0 다 구했고. 이거 가속도의 크기는 단순히 크다 작다니까 A가 B보다 크다. 맞죠? 4대 3으로 크다까지 구했어요. 예. 상대 속도를 좀 해볼 건데, 보자. 이게 운동량 충격량을 해야 돼서 상대 속도 그때 좀 쓰거든. 자, 일단은 상대 속도라는 거는, 보통의 상대 속도는 표현하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왼쪽으로 간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 상대 속도는 항상 다가가는 속도랑 멀어진다는 표현을 하는 거야. 멀어지는 속도. 자, 그래서 속도의 차이가 결국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A가 10m/s고 아까 상황 그대로 가자. 자, 앞에서 B가 5m/s야. 그러면 얘들 둘은 상대적인 속도가 얼마인 상황이고 물어보면 다가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물어보는 거야. 다가가는 상황이에요, 멀어지는 상황이에요? 다가가는 상황이야. 얼마의 속도로 다가가니? 이렇게 물어보면 두 속도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야. 얼마만큼의 속도로 다가가니? 5m/s의 속도로 다가가는 상황이야. 자, 그러니까 얘 사이의 거리가 20m면 20m 다가가는데 몇 초 걸린다? 4초 걸린다. 이까지 생각을 해보는 거지.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상대 속도를 엄밀히 매겨보라 하면 A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야. 자, 물리에서 A, B 이렇게 적으면 얘에 대한 해석이 A에 대한 B의 지금은 속도니까 속도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A에 대한이란 말이 붙으면 A가 뭐가 된다? 관찰자가 되는 거야. 자,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A의 속도, 이거는 관찰자가 누굽니까? A의 속도가 10m/s다. 이건 누가 보는 속도야? 우리. 우리 같은 지면, 정지, 이런 사람이 봤을 때 A의 속도가 이런 거야. B의 속도도 이렇고. 자, 근데 이 B를 A가 보면 어떻게 될까? 먼저 이거 다 정의 다 떠나서 A가 B를 보면 어떻게 하는 것처럼 보이겠노? 요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A가 보고 있으면 B는 자기 쪽으로 오겠나, 앞으로 가겠나, 정지하겠나? 올 거야, 맞지? 느리잖아. 얼마의 속도로 오는 것처럼 보일까? 5m/s의 속도로 오는 것처럼 보일 거야. 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식으로 표현해 보면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우리가 봤을 때 B의 속도가 5지만 우리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얼마가? 오른쪽으로 10이야. 자, 그러면 A가 오른쪽으로 10으로 가면서 B를 보면 어떤 세상이 보이니 묻는 거잖아. A의 속도가 B한테 반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B의 속도에 A가 본 세상을 물어보면 A의 속도가 반대로 얘한테 마이너스 10으로 적용이 되면 얘가 얼마로 보인다? 마이너스 5로 보인다. 그래서 A가 본 B의 속도는 우리가 본 B의 속도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 뭐가 적용된 케이스다? A의 속도가 반대로 적용된 케이스다. 오케이. 그러면 밑에 개념 확인 가보죠. 자, 지면에 정지한 관찰자 A가 있고 자동차 B랑 C가 속력이 각각 10m/s랑 6m/s. 자, 두 자동차의 거리는 차이는 10m. 자, 우리가 봤을 때 저 자동차는 서로 멀어지겠나 다가가겠나? 제가 그러면 멀어지는 속도가 얼마입니까?
오케이. 그게 상대 속도 같은 개념이야. 자, 1번 가보죠. C에 대한, 자, C에 대한이 붙었어. 그러면 누가 보겠다는 거야? C가 보겠다는 거야. C가 봤을 때 자동차 A랑 자동차 B의 속도는 어떻게 보이노? 자, C가 본 세상에서 B는 어떻게 보일까? C의 속도가 반대로 적용이 돼야 되니까 B는 얼마의 속도로? 4m/s로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C가 봤을 때. 맞습니까? 자, C가 보면 A는 어떻게 보일까? A는 우리가 정지하고 있었잖아. 그러면 C가 보면 우리가 이쪽으로 얼마 가는 것처럼 6m/s로 가는 것처럼 보일 거다. 다음 2번. 2초 후에 자동차 B와 C 사이의 거리를 물어보면 따라잡는 거, 멀어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해보고 자, 얘들 둘은 멀어진다며. 1초에 몇 미터씩? 4m씩 멀어질 거니까 2초면 몇 미터 멀어져? 아직은 8m를 답으로 적으면 안 돼. 8m 더 멀어졌으니까 원래 거리에서 8m 더 멀어진 것 해서 몇 미터 차이? 오케이, 18m 차이 난다. 이렇게 적어주면 된다. 굿. 자, 넘어와서 상대 가속도는 됐. 어, 얘만 한번 해보죠. 자, A랑 B가 저렇게 간대요. 자, 일단은 다가가는지 멀어지는지 얼마나 다가가는지 한번 표현해보죠. 5m/s, 3m/s. 지금은 당연히 다가가는 상황이지. 몇 m/s로? 2m/s로 다가가는 상황이다. 그래서 물체 사이의 거리가 현재 10m인 상황이니까 얘는 몇 초 뒤에 충돌 만납니까? 5초 뒤에 만날 거다. 네. 자, 근데 이제 상황을 이렇게 주는 거야. A가 1초 뒤에 어디를 지나게 됐대? 10m 위치를 지나게 됐대. 자, 그러면 A는 1초 뒤에 10m 위치를 지나는 거 보니까 A는 지금 무슨 운동하는 거야?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자, B도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야. 같은 가속도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상대 속도로 문제를 풀어본 거야. 자, A가 1초 뒤에 10m를 지나려면 A 속도 얼마 돼야 돼요? 15m/s거든. 자, 그러면 앞에 갖고 있던 B는 속도가 얼마인 상태일까? 13m/s거든. 가속도가 같은 세상이었어. 요거 한번 해보자.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미터일까? 구해서 가는 게 아니야. A가 몇 미터 갔고 B가 몇 미터 갔으니까 구해서 갈 게 아니라 상대의 거리로 갈 거야. 얘들 둘은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는 얘 증가했지? 얼마 증가했어 속도? 10 증가했고 얘도 얼마 증가했어? 그래도 얘보다 얘가 얼마 빠르다는 변하지 않아. 2m/s 빠른 건 변하지 않잖아. 그러면 1초마다 얘들 사이의 거리는 얼마씩 줄어든다? 2씩 줄어들 거야, 2씩. 그러면 얘 사이의 거리가 1초 지났잖아. 몇 미터 남아있을까? 이렇게 묻는 거야. 몇 미터? 8미터 남아있다. 2미터 따라잡고. 그러면 5초 뒤에 얘들 둘은 충돌한다, 맞지? 시작하고 나서 5초 뒤면 충돌할 거야. 충돌은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지. A가 뒤에 있고 B가 이렇게 충돌할 건데 충돌할 때 A랑 B는 속도가 각각 얼마일까 묻는 거예요. 1초 뒤의 시점을 우리가 확인한 다음에 5초 뒤를 상상해 보는 거야. 1초 뒤에 두 물체 모두 다 속도가 얼마씩 증가했어? 10 증가했으니까 5초 뒤면 두 물체 모두 얼마 증가했을 거야? 50 증가해서 얘는 속도가 55고 얘는 53이다. 요 모습에서 둘이 충돌할 거다. 마지막 충돌하는 위치는 처음 여기서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평균 속도 가면 되지. A도 등가 속도 운동이죠. 처음에 속도 5에서 마무리가 55. 그러면 평균 속도는 얼마? 30으로 5초 이동했으니까 A가 몇 미터 이동했나? 150m. 그러면 앞에 150m 지점이 얘들 둘이 충돌하는 지점이다. 오케이.
쭉 넘어갈게. 아니다. 얘는 한번 가고 있죠. 그 다음 바로 다음 기능하기.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력장에서 문제를 푼다는 게, 중력장에서는 어차피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동일할 거니까 그냥 상대 속도로 충돌 시간을 바로 계산해 버리는 거야. 자, 이 문제도 100m 차이, 100m 차이라는 높이인데 하나 공은 자연낙하 시키고 나머지 한 공은 위로 쏘아 올렸대. V가 50m/s야. 자, 얼른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 두 물체가 몇 초 뒤에 만날까를 해결할 수 있어. 몇 초 뒤에 만날까 물어보면 이 처음 모습에서 이미 정보가 끝나는 거야. 처음 모습이 다가가는 상황이야, 멀어지는 상황이야. 다가가는 상황이고 그 다가가는 속도가 얼마야. 자, 이게 안 변해. 시간이 지나도. 왜 안 변해? 속도가 똑같이 변하니까 안 변하는 거야. 자, 1초만 볼게. 얘 1초 후에 속도 얼마 되노? 아래 방향으로 10 된다, 맞지? 얘는 1초 후에 속도가 얼마 돼? 위로 40 된다, 맞지? 그러면 이 상황도 다가가는 속도는 얼마의 상황이야? 50의 상황이야. 변하지 않는다, 이거지. 그러면 다가가는 속도가 50인데 다가가야 되는 거리가 100m면 충돌이잖아. 그러면 몇 초 후에 충돌한다? 2초 후에 충돌한다는 건 똑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충돌에 걸리는 시간은 그렇게 찾고 만나는 곳이 어딘지는 이제 실제로 운동을 시켜주면 돼. 자, 얘가 지면이나 치자. 얘는 2초 후에 만난다며. 그러면 얘가 2초 후에 어떤 모습이어야 돼? 위로 20 줄어서 30이 되겠지. 그러면 얘는 2초 동안 몇 미터 올라간 거야? 80m 올라간 거야. 내려오는 애도 한번 확인을 해보자. 얘가 2초 뒤면 속도 얼마 돼요? 20m/s 되고 얘는 몇 미터 내려와? 20m 내려오니까 100m 만나겠지? 충돌한다 이거지. 그래서 두 물체가 만나는 높이는 80m 되는 것이다. 오케이. 상대 속도만 끝내고 좀 쭉 넘어갈게요. 저기 83페이지에 걔 한번 확인하자. 요거. 자, 상황이 B는 20m/s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고 B에 대한 A의 속도를 표현한 거야. 문제에서 그래프가. 자, 좀 그릴게. 자, 지금 자, B는 속도가 20m/s로 일정하게 가고 있고 이 속도가 각각의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B가 본 A의 속도를 표현하고 있대. 자, B의 속도가 20m/s로 일정한 상황에서 A의 속도가 있다면 B가 봤을 때 A의 속도는 어떻게 보인다 했어? 우리가 봤을 때야 A가 이렇게 오지만 B는 20m/s로 가면서 보잖아. 그러면 이 B의 속도가 A에 어떻게 적용된다? 반대로 적용된다 했어요. 그래서 B가 보면 A의 속도가 어떻게 보이겠노? VA에서 20m/s만큼 뺀 것처럼 보일 거다 이거지. 그러면 요 속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지금 이 그래프야. 자, 그러면 자 A를 봤을 때 A의 속도가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음이다 하는 거는 무슨 의미겠노? B가 봤을 때 A가 속도가 음이다. B가 봤을 때 A가 뒤로 간다. 다른 말로는 A의 속도가 B의 속도보다 느리다. 오케이. 그래서 B가 봤을 때 A가 뒤로 간다는 뜻이야. 그리고 이때는 B가 봤을 때 A가 정지했다는 뜻이야. 우리 입장에서 무슨 상황이야? 속도가 같다는 상황이야. 같다는 상황. 그 다음에 이 상황은 이제 누가 더 빠르다? A가 B보다 더 빨라서 B가 봤을 때 A가 오른쪽으로 오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면적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여기에다가
속도 시간 그래프인데 여기 속도에다가 A의 속도를 이렇게 그렸으면 이 면적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A가 이동한 변이의 의미가 됐잖아. 자, 근데 지금은 속도, 어떤 물체의 속도가 아니라 B가 본 A의 속도를 넣었잖아. 그러면 이 면적의 의미는 B가 봤을 때 A가 어떻게 했다로 보는 거잖아. 그러면 A, B 사이의 거리가 멀어졌다, 다가왔다라는 표현인 거야. 지금은 자, B가 봤을 때 A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멀어지는 상황이야, 다가가는 상황이야. B가 봤을 때 A가 왼쪽으로 가는 상황이니까 멀어지는 상황. 그러면 요 거리를 잘 안 나왔는데 이걸 16이라고 한번 그냥 16 매겨주면 안 되죠. 잠깐만. 10이고 20이니까 여기 8이면 16 맞네. 그냥 찾아줬다. 자, 여기 16이면 여기 16이랑 여기 8이니까 여기 넓이가 64야. 그러면 무슨 상황이에요? 얘들은 64m만큼 16초 동안 멀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멀어졌다. 그래서 상대 속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넓이를 찾아주면 어떤 한 물체의 이동 거리 변이가 아니라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그만큼 변했다라는 의미예요. 오케이. 이제 A 속도로 다시 복원시키자. 자, 이 그래프가 A 속도에서 20을 빼서 그린 거라면 A 속도로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려면 이 그래프를 뭐 하면 돼? 20만큼 올려주면 되겠다, 맞죠? 그게 A의 실제 속도네. 그러면 20만큼 올리면 얘가, 아이고, 너무 높은데. 그냥 여기 할게. 12에서, 요게 이제 A 속도겠지. 그러면 기니디 바로 가보자. 기억. 10초일 때 가속도의 크기는 0.5m/s 제곱이다. 자, 어차피 가속도를 묻는 건데, 이때 기울기나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얘가 가속도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A의 가속도는 그냥 단지 여기서도 이미 표현해 주고 있었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 기울기 얼마예요? 묻는 거니까 20초 동안 속도가 10 변했네. 그러면 가속도는 0.5m/s 제곱이다. 맞죠? 니은 25초일 때 속도는 얼마나 물었으니까 25초일 때는 요때네. B가 봤을 때 A의 속도가 2니까 A의 실제 속도는 20m/s 더 더해줘서 22m/s 될 거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 그러면 20초 동안 20초에서 30초까지 A가 실제 이동한 거는 얼마나 물었으니까 22m/s로 10초 이동했잖아. 220m 맞네. 요거 하나만 더 풀어보고 싶게요. 자, 그림에서 옥상에서 물체 A를 가만히 떨어뜨리고 나서 1초 후에 물체 B를 똑같은 지점에서 밑으로 20m/s로 던졌대. 그러면 얘는 B를 던진 후에 몇 초 후에 A랑 B가 만나게 될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상대 운동도 해결해 보는 거예요. 그, 자, 내 손을 떠나면 어차피 물체는 무슨 힘만 받아? 중력만 받으면 모든 물체가 가속도가 동일하잖아.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내 손을 떠나는 물체가 B거든. 그러면 B를 던지고 나서는 어차피 상대 속도 안 변해. 그래서 B를 던진 순간을 보는 거야. 자, B를 던진 순간은 B가 20m/s잖아. A는 가만히 놓고 1초가 지난 후의 모습이잖아. 그러니까 A가 어떤 상황이고 속도가 아래로 10이고 몇 미터 떨어졌나? 얘는 몇 미터 아래에 있는 상황이야. 1초니까. 0에서 10m/s 찍으면서 1초 동안 이동한 거잖아. 5m 아래에 있을 거야. 자, 요때가 스타트야. A는 여기 있고 B는 이 모습으로 스타트했어. 자, 요 모습에서 바로 우리가 상대 속도 캐치하는 거야. 자, 얘가 20이고 얘가 속도가 10이야. 상대 속도는 다가가는 거야, 멀어지는 거야.
얼마의 속도로? 10으로. 그러면 다가가는 속도가 10m/s로 이미 결정이 났어요. 자, 얘들 둘 사이 거리가 지금 얼마 떨어져 있어? 5m. 그러면 이 속도로 5m 따라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입니까? 0.5초 걸릴 거다 이거지. 그러면 0.5초 후에 두 물체 중에 아무 물체나 하나 찍어주면 그 위치에서 만나는 거야. 얘로 가보자, 얘. 자, 이거 얘 0.5초 후에 어디 있는지 찾을 거거든. 어. 이거를, 자, 일단은 0.5초 후에 속도 얼마고? 15고, 평균 속도 얼마고? 2분의 25고. 2분의 25라는 평균 속도로 0.5초 갈 거니까, 2분의 1초 갈 거니까 곱해주면 4분의 25m 이렇게 될 거야. 자, 근데 요거를 자꾸 어차피 A는 B랑 만나기 전까지 처음 여기서 정지 상태로 떨어뜨렸잖아. 그러면 A는 B랑 만나기 전까지 무슨 운동한 거야? 자유낙하 운동한 거잖아.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에서 여기가 A의 시작점 포인트였어. 정지로. 자, A가 여기서 여기까지 몇 초 만에 갔어? 1초. A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몇 초 만에 가? 1.5초 만에 간다. 맞지? 아까 우리가 해봤던 방법. 이 길이와 이 길이는 몇 대 몇이겠노 물어보면 지금 시간이 1초랑 1.5초면 몇 대 몇인 거야? 2대 3인 거잖아. 그러면 2 자유낙하, 3 자유낙하 거리의 B는 4대 9라 했어. 그래서 얘가 4면 얘가 5라는 거지. 그러면 요게 5m 찾았으니까 5m에 뭐를 곱해서 4분의 5를 곱해서 얘를 구할 수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1, 2번 답은 뭐 던지는 순간 A와 B 사이 거리는 5m. 그리고 A, B 충돌 시간은 뭐 시작이 안 나왔네. B를 던지고 0.5초. B를 던진 후 0.5초. 오케이. 좀 쉬었다가